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별로 네.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이 항상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 예, 왜냐면 하도 전쟁 소식 뭐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안녕하다고 그러네요.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세계 정세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후일담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냥이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숫자였지만 21대 18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다 기대를 했잖아요. 정신을 차릴까, 놀래서 태도를 바꿀까, 뭐 어떤 식으로 그 반응이 나올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총선 5일 만에 6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도 아니고 국무회의 안에서 발언을 했고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그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딱 느끼는 그건 뭐냐면 유체이탈화법 있잖아요. 모든 책임은 다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것까지도 좋겠는데 그 정도만 됐어도 제가 그래. 대통령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밑에 사람들이 뭐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발언한 내용을 봤어요. 그 2년 동안 본인은 아주 옳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국민들이 그걸 몰라줘서 국민들이 음해해서 제대로 언론이 협조를 안 해서 전달을 안 해줘서 이렇게 다 남 탓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뭐 총선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 뭐 깊게 안 해보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일, 6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모르겠어요. 뭐 밑에 그 부하 직원들하고 한 번 정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본인의 그 진짜 진심 어린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어이없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에도 공약을 냈었고 그 이후에도 바로 지금 제안했던 게 전 국민한테 그 25만 원씩 지급하자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지원금을. 네네. 근데 요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도대체 이 말을 해놓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의 뜻을 이해는 하기는 했나? 조금 의심스러우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250만 원 지원이나 이런 서민 지원 그 대책 같은 것들을 다 포퓰리즘으로 취급하고 협치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그 여러 신문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 또 조중동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윤 대통령 지지도가 20 몇 프로로 완전히 더 떨어진 거예요. 총선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본인이 해왔던 그 국정 기조를 계속해서 지켜갈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산 얼마나 황당한 데서 많이 깎고 부자 감세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더 어려운 그런 경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 본인의 그런 판단과 그런 정책 때문에 발생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든 게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제대로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다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될까 봐 통과되면 이탈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 상임 법을 통과할 때 상임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들로 지금 많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얼마 전에 이란이 어마어마한 드론 그 폭격기를 이스라엘에 발사한 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이게 세계적인 이슈라. 염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봤죠. 드론하고 미사일 막 무더기로 쐈죠. 그러니까 예. 300발 이거는 이상. 예. 진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확전이 되고 막 그 판이 커지면 중국이 이제 대만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인근 해역으로 이제 항공모함이 몇 척이 갔었었고 미국 장성이 야 이거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 한국은 자동 참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긴장감들이 고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다행히 뭐 이스라엘이 미국의 발언을 좀 받아들여서 나는 좀 침착해하는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뭐 확전은 되면 안 되죠. 염소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네, 뭐 네타냐후는 자기 정치적 배경, 지원 세력 이 요구하는 대로 강한 반격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워낙 미국을 비롯한 뭐 많은 나라들이 그걸 만류를 하니까 아마 경제 제재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전으로까지 가겠나 이 1, 2차 세계 대전에 그 비극을 그 참화를 다 맛보았는데 물론 요소마다 갈등이 부추겨질 확률은 정말 중국이 대만 침략할 수 있고 또 북한이 또 남한을 뭐 공격할 수도 있죠. 막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면 뭐 온 세계가 그럼 진짜 그야말로 전쟁 판으로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데 글쎄 현재 인류의 처한 위치에서 과연 그렇게까지로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 뛰어들 건가 이렇게 보는 건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큰 소리는 치겠지만 경제 제재 내지는 어떤 다른 약간의 군사적 보복 그 정도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억나세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그 이슬람 율법의 히사스 원칙이라는 거를 보수하거든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래서 요번에 이란이 이런 공격을 감행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이었던가요? 그 시리아 수도 그 이란 영사관 그에 폭격을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그때 보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뭐 사령관하고 7명의 그 군인들이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요번에 이런 공격을 감행한 거거든요. 예, 왜냐면 그래서 영사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 영토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란 영토를 아니, 공격한 예, 거랑 맞아요.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직접 이란도 직접 이스라엘에 공격한 이유가 너도 우리 영토나 마찬가지인 대서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너네 영토에다 직접 미사일 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외신에서 맞아요.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 영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또 대사관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영사관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런 외교적으로 또 민간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반응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복을 강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올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하도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그 법안이 사인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지를 못하는 걸로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스라엘한테 반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하게는 못하겠지만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복을 조금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돼요. 예, 뭐 참, 네타냐후가 윤석열처럼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계속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강경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전투기나 폭격기가.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강한 보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투기하고 폭격기 띄워가지고 이라크의 미사일 기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초토화시키고 그럴 작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단순히 뭐 누구 대통령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온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을 때 원유 가격마저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서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이르게 되면은 그 여파가 너무 크다고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정말 책임질 수 없는 파국까지 가겠는가? 아무리 정신을 잃은 듯한 네타냐후지만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 네. 역사적으로 봐서요, 이란이 요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래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948년에 건국이 돼서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또 이란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76년 만에 처음으로 공격한 진짜 한마디로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라크는 맨날 전쟁에서 너무 그냥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사이가 나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를 해 왔었다고 해요. 예. 하여튼 뭐 이란 어쨌든 그 나라도 자존심 있고 그 지도자도 뭐 공격을 받았을 때는 자기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뭐 군사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300여 발 날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효과 있게 타격을 했다라고 이란은 만족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저 빗발치는 드론과 미사일을 아이언돔으로 아주 99%다 막아버렸다. 우리 잘했다. 이렇게 서로 만족을 하고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자국 국민들한테는 위대한 이란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네타냐후가 우리 이스라엘 뭐 철벽 수비다. 뭐 이렇게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 이제 그만둬야지.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요즘 이스라엘 이 전쟁 때문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지 않으면 또 네, 이제 어, 사람들이, 좀, 이제 좀 전쟁 좀 끝날 때 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제 러시아의 군인만, 요번에 전쟁으로,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전쟁이 발생한 거거든요. 보니까, 25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전쟁 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5만 명 이상이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죽은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는 러시아와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더 많이 꺾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러시아의 그냥 승리로. 지원만 끊기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의 이러한 문제들로 그 전선이 확장되니까 러시아한테는 훨씬 유리한 맞아요. 거죠. 아주 유리한 거죠, 지금. 처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고 푸틴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무관 시민들을 너무 많이 국민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진짜 그 전쟁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뭐 리더 대통령이지만
희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이 아닌가, 뭐 이런 전쟁은 좀 막아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전에 그 트럼프 시절과 바이든 시절 두 시절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좀 어떤지 염사저 씨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바이든한테 가장 불리한 얘기가 이거입니다. 트럼프 시절에 경기가 더 좋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뭐 미국 사회 내에서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CBS가 뭐 3월 달에 한 방송이에요. 자체 여론조사 해가지고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경기가 어땠냐? 그러니까 65%가 그때 좋았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이 더 좋아하는 38%밖에 안 돼요. 확연히 차이 나죠. 이렇게 삐까삐까 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뒤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는 고용률도 좋고 GDP도 다른 나라들은 다 막 힘들어하는데 미국만 뭐 2% 이상 성장을 하고 이 거대한 경제 규모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개인들 인컴도 올라가고 최저임금 같은 것도 올라가고 지표로 보면은 미국 경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든 지금 행정부 밑에서. 네. 그런데 사람들한테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경기에 만족하냐 그러면 아니야. 트럼프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경기는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는 못을 박아둬야 돼요. 예. 클린턴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았지만 그 클린턴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경기는 계속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데, 그 올라가고 호황기 때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유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자영업을 우리 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도 전체 GDP 올라가고 뭐 해서 대기업들이나 첨단 산업들은 많이 뭐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세금 환급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3월 4월에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렇게 장사를 해왔고 이 주변 사람들과 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해왔지만 세금 환급철에는 한 달 이상 바빠요. 거의 눈코 뜰 새 없이 매일매일 2달, 3달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반 그렇게 바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건만 봄이 아니로다. 그랑 똑같아요. 세금 환급철이 왔건만 이것은 세금 환급철이 아니로세. 뭐 그냥 평상시나 다름이 없어. 매사람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 그게 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이구동성이에요. 얘기해보면 요새 어때? 야 형편없어.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피부로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말 성탄절 특수 때라든가 이 세금 환급철에 저소득층 분들 이때 돈이 막 풀리기 때문에 이때 가게 같은 데 와서 엄청나게 돈을 잘 씁니다. 펑펑 그때. 연말이라든가 세금 환급철. 세금 환급철이 더 커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매출 같은 거 하고 팔아놔야 1년 전체에 매출도 되고 수익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대 날개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봐도 옛날 그 사람들이 아니야. 똑같은 손님들이 와서 그때는 펑펑 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자영업 하면서 늘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늘 그러나 봐. 근데 그 예외가 지금 딱 생긴 거예요. 한 2022년, 23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지난 20여 년간 이러지 않았는데. 안 씁니다, 돈을.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가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돈도 커. 세금 환급도 많이 받고, 월급도 지금 많이 받아.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어. 그래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미용잡화 이런 것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부분마저도 장사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 업종에 걸쳐서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런 걸로 볼 때는 현재 경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트럼프 시절의 경기가 좋다라고 한 얘기는 아까 도표에서 보였듯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스러운데 어느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거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거냐. 사람들이 또 이거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돈을 많이 푸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한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한테는 안 좋겠죠.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로 경기라는 게 그렇게 뭐 트럼프가 그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때 경기가 좋았어 하는 거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NIH, 뭐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인가요? 거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건데 팬데믹 기간 중에 이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연료 소비량이 전년 대비 6%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6%. 이거는 뭐 IMF 무슨 뭐 중동 전쟁 그때보다도 더 심하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팬데믹 때 생각나시죠? 공장 가동 중단되고 사람 다 죽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가서 일 안 하니까 생산량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운반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운반도 안 돼. 그때 뭐 적체현상 무척이 일어났었죠. 물량 공급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 3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연료 소비량 자체가 6%나 줄어들 정도니까 얼마나 생산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거를 고려할 때.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티뮬러스 책 해가지고 그 전에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인플레이션 생기지 그렇게 되니까. 예? 생산은 줄이고 돈은 잔뜩 받았어.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나 트럼프가 이걸 집권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뭐 경기가 좋아지고 바이든은 그러면은 경기를 망치려고 그런 정책을 했나?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티뮬러스 책 같은 거 할 때 결정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돈을 내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 직장도 못 가고 다 굶어 죽고 나자빠진다. 그렇게 해서 스티뮬러스 책을 국민들의 뜻도 있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막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구리님과 양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못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에는 안 좋은 정책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도움이 사람들이 됐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땐 필요했죠. 예. 네, 저도 너구리님은 동감합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는 그 서민층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필요한 것의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돈 받아서 다들 좋아했잖아 또. 그리고 그 돈 요긴하게 잘 썼어요. 여러 가지 또 물론 부당하게 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 다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충고하는 대로 의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막 과학 소용없어 뭐 이런 잘못된 정책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는. 그런 상황에 트럼프 정책이 지금 다시 와가지고 이게 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뭐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간다는 믿음이 뭐 코딱지만도 없는 것 같아요. 코딱지만큼도.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라든가 미국의 유권자분들이 이제 11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트럼프 때 경기가 더 좋아진대 하는 말로 야 지금 우리 장사들이 뭐 이따위냐 이거 그거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과 트럼프의 경기 정책이 잘 됐어서 그 당시에 뭐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잘못하면은 안 되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제대로 보고 선거는 선거대로 제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335 모이면 트럼프 때 경기가 더 좋았다라는 이 말의 진실을 한번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정치농장 또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